강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경연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우선 신경연접은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신경세포의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에 접합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심플한 그런 거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설명을 다시 나열을 해보면, 하나의 신경세포와 다른 신경세포 또는 근육세포,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세포, 이들 사이에 교통 역할을 하는 부위이며, 신경세포가 기능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여러분들이 신경연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는 신경세포와 다른 신경세포를 접합하는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신경세포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순수하게 신경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세포, 민무늬 근육세포,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하는 교통 부위라는 거죠. 즉, 교통신호를 전달하는 것처럼 얘네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생각을 하시면 신경세포의 돌기 말단하고 다른 신경세포 접합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른 신경세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시 넓혀서 생각을 하시면 근육세포도 포함되고요, 민무늬 근육세포도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이들의 기능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접촉하는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신경연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연접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릴게요. 이렇게 말단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쪽의 부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여기가 연접이 되는 부위를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연접이 일어나는 전 부위의 막을 하나를 그림을 그리고, 이후에 막을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린 후 여기에 이름을 붙여 볼게요. 연접이 일어나는 전 부위라고 해서요, 연접전 종말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연접이 일어나는 이후에 이 막은 뭐라고 하냐면 연접 후막이 되는 거예요. 즉, 연접전 종말, 이 부분이 뭐예요? 막 부분에서 이 연접을 이루기 전 단계에 이루는 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틈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는 공간이 배치가 돼서 이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접에 틈을 만들었다고 해서 틈새가 돼요. 그러면 이 연접 틈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연접 틈새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면 우리의 신경회로는 정말 많이 복잡하고 많은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공간, 즉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학적인 신호 전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연접 부위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에 세포막이 근접되어져 있는데, 즉 근접되어져 있는 이 틈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약간의 틈이 있다. 근데 이 틈을 우리는 연접
틈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되게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150에서 200 나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리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나노 단위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들, 즉 이온 채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 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는 인체 안에서도 특히 신경 부분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신경 회로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경 연접의 구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연접전 종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연접이 일어나기 전 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신경세포의 축삭, 즉 축삭 종말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종말부로부터 구성이 되어져 있는 막인 거죠. 그렇다면 연접 후막은 뭐예요? 축삭 종말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축삭 종말부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받아들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위는 전에 잠깐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축삭일 수도 있고요. 뭐예요? 가지 돌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체가 될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다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부위에 화학적인 자극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경섬유에는 국소전류가 흘려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활동 전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활동 전이는 결과적으로 소포체를 이렇게 말단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부위에서는 이 세포체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 관여하는 이온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포체가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터미널까지 오는구나, 즉 연접적 종말까지 오는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종말 부분에 이렇게 닿아 있는 소포체는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구조물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연접 후막에는 무엇이 있냐면 축삭 종말부에서 오는 모든 신경 신호를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 다 달라요. 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A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수용체에서는 B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맞는 키가 도래가 되면 이 안으로 이온들이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수용체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요, 신경근 접합부에서 관찰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이 신경근 접합부는 말 그대로 신경하고 근육이 연접을 이루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근수축의 목적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접촉되어져 있는 지점인 거죠. 즉 다시 설명드리면 신경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포체가 있고 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대부분 뭐라고요? 신경근 접합부.
하지만 이런 연접은 다른 부위에서도 일어난다. 단지 여기 수용체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소포체,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흘러와서 어디로 간다? 이 영접전 종말에 이렇게 붙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도킹이 됐으면 이 안에 있는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영접 후막에선 제가 뭘 한다고 했어요? 축삭 종말부에서 오는 모든 신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용체라고 하고요. 즉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 키가 결합이 되어져 있을 때 여기 들어오는 이온들의 이동이 생기는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우선은 기억을 해보시면 연접의 기본 구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신경근 접합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생리학 시간에. 그래서 신경이 근육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물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가지, 즉 연접의 예로 아주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연접전 종말이 있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근육세포가 될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신경이 돼요. 신경세포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좀 전에 배웠죠? 연접전 종말이 되는 거고요. 즉 축삭의 종말 부위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연접 후막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연접 틈새가 되는 거예요. 우선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근육에 가서 활동을, 즉 활성, 흥분성을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인데 이 아세틸콜린이 담겨져 있는 소포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포체. 그럼 얘가 섬유를 통해서 이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는 국소전류로는 안 되니까 어때요? 활동 전이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근데 이 활동 전이는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문을 열게 되냐면 이 칼슘 이온을 유입시키는 이온 채널은 결과적으로 전기에 의존하는 채널인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연접전 종말로 오면서 칼슘 이온의 유입을 돕는 이온 채널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즉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이 아세틸콜린을 담고 있는 이 소포체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동을 시키는 거죠. 즉, 이 칼슘 이온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소포체를 연접 점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즉 여기까지 떠나지 왔는데 여기까지 갈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칼슘 이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방출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 외부로, 즉 세포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해서 세포 외 유출 작용이라고 하게 돼요. 즉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접 틈새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 방출이 된 이 아세틸콜린은 어디로 가냐면 아세틸콜린에 반응하는 수용체에 이렇게 와서 붙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유입이 되냐면 여기 밖에 있는 이온 중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때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면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막전이가 생기고 이 막전이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근수축을 유도를 하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아세틸콜린은 다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일부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일부는 없어지기도 해요. 신경근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많은 연접의 그 중에 한 가지 예라고 들어보시면 되세요. 세포체로 연결이 되는 연접이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축삭과 축삭이 연접되어져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 그래서 억제성을 많이 가져가는데, 즉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갈 때 이러한 축삭과 축삭의 연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종류가 이렇게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처럼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연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접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포에 하나만 연결이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복잡한 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근데 이건 모양이에요. 근데 강의 내용을 또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커피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음료도 있을 수 있어요. 음료병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노트가 있겠죠? 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에 필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필기 도구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정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눈으로 갖고 가는, 즉 여러 가지 정보가 하나로 집중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음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연접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음은 이렇게 빛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모음을 통해서 1만 개의 축삭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수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하나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집합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집합체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시 정보를 분산시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면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에다가 분산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 영역에도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오는 정보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면서 그런 부분들 어때 감각 영역에도 분산을 시켜야 돼요. 이 언어 영역도 되게 많아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즉 이렇게 들어온 정보 하나로 모아져 있는 집합체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여러 기관으로 다시 정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눈으로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수용기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100만 개, 즉 100만 개 정도 축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그랬죠. 즉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다른 영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약 10개의 대뇌 피질로 영역을 분산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연접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하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뇌에서, 즉 뇌에서는 여러 가지로 수렴도 하고 즉 모으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모음 단계에서는 뭐냐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퍼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세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뇌에 대해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